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성한용 한겨레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성 기자님부터 발제해 주시겠어요? 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4월 7일이죠. 지금 이제 초반 경쟁 구도가 대략 잡히는 것 같은데요. 네. 야권에서는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이런 분들이 좀 강자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줄여서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어요. 뭐 순서대로 하면 안오나가 되는데 좀 어감이 이상하죠. 그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오안으로 해달라 이렇게 좀 요청을 하고 있고요. 네. 여권에서 이제 우상호, 박영선, 우박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것도 박영선 전 장관이 항의하지 않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초반 경쟁 구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후보 등록을 이제 마감을 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김종인 위원장과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간의 신경전이 지금 이제 팽팽한 양상인데요. 안 대표가 이제 개방형 경선을 제안을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도의가 없다, 정치 상식에 맞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단박에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이런 그 김종인 위원장의 반응은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두 분 간의 감정 싸움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통합 경선을 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고요.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니 100석이 넘는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야당에서 어떻게 그런 비상식적인 경선을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일단 우리 당의 후보를 확정하고 나서 3월 초에 가서 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애들러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깨졌습니다. 다 깨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3월 초나 가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면, 물론 국민의힘 후보는 그 전에 결정이 되죠. 그럼 3월 초에 안철수 대표하고 또는 금태섭 전 의원 이런 분들하고 이제 단일화 네. 해서 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이제 재협상을 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지금 그 국민의힘하고 안철수 대표 관계가 참 묘한데요. 이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니까 협력 관계일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양쪽에서 치열하게 좀 싸우고 있는 걸 보면 또 경쟁 관계인 측면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길게 보면 사실은 후보 등록이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이거든요. 그럼 네. 그 전까지는 단일화의 그 시간이라는 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안철수 대표 간의 그 여러 가지 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들을 보면 단순히 전략적인 측면을 뛰어넘어서 개인 간의 어떤 감정적인 앙금도 남아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정치라는 게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이 남아 있으면 궁극적으로 가서는 어떤 전략적 마인드가 작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네. 나중에 결국은 깨질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렇게 보면 현재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섣불리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최근의 감정 싸움까지를 감안해서 본다면 점점 더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는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권영세, 하태경 이런 그 중진 의원들 중에서는 또 안 대표 제안을 받아들이자 이런 이제 그 목소리도 있는 상황인데요. 김 위원장의 이런 그 안철수 무시 전략, 이게 야권의 표심을 또 저해한다 이런 또 목소리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과 또 안철수 대표 간의 이런 그 힘겨루기, 서울시장 선거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당장 여론조사에서 좀 야당 세가 좀 꺾인 것도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이게 서울시장을 가지고 지금 안철수 대표하고 국민의힘이 싸우는 것 같지만 그 배경에는 내년 3월에 치르는 대선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이 안 되든 또는 되든 관계없이 지금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대표는 아니 나는 서울시장만 하겠다 이렇게 되더라도 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아니 그냥 서울시장
몇 개월 안 했지만 그냥 대선 나가라 이런 바람이 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꼭 서울시장만 노린 게 아니고 내년 대선까지 염두에 둔 거라고 봐야 되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아니 이게 만약의 경우에 서울시장에서 안철수 대표 지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는 할 수 있어도 대선을 양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야권의 어떤 주도권 싸움을 지금 국민의힘하고 안철수 대표가 하고 있는 그런 측면, 배경 이런 것도 좀 살펴가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최 의원님.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야권 후보가 단일화가 된다면 서울시장 선거라는 요거 하나만 가지고 단일화가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결국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3월에 대선이 한 세트로 움직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한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를 하는 모양새가 된다면 네. 그러면 이제 결국 내년 대선은 국민의힘 후보가 그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되는 이런 일로 저는 약간의 주고받기식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서울시장 그 후보 이 단일화 문제가 결국은 이 두 개의 선거를 접합시켜서 그 두 개의 선거를 서로 나눠 갖는 형태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서로 각자의 길로 가게 될 것이냐 아마 이런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년 대선과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 네. 두 분께서 이렇게 같이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협상도 결국은 대선을 완전히 떼고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협상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경쟁도 본격화되는 모습인데요. 나경원 전 의원은 자신을 보수의 적자로 내세우면서 이른바 짜장면론을 거론했고요. 네. 오세훈 전 시장은요, 초보 인턴 시장은 안 된다면서 자신의 서울시장 경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 국면에서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일까요? 그렇죠. 짜장면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그 왜 짬짜면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짜장면과 짬뽕을 적당히 섞어서 그러니까 보수의 정책과 뭐 진보의 정책을 적당히 섞어서 뭐 유권자들한테 어필하는 스타일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면 좀 그런 게 필요하죠. 짬짜면 같은 스타일이 필요합니다. 중도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그렇죠. 결국은 뭐 어느 보수나 진보나 어느 한쪽 표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질문이 경선 국면이잖아요. 네. 경선 국면에서는 제가 보건대 뭐 인턴 시장 뭐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어느 한쪽의 색채를 분명히 하는 것이 경선 국면에서는 아마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보수 있습니다. 색채를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짜장면론은. 네. 네, 성 기자님. 예, 일단 두 분 얘기하기 전에 이 다른 후보들이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아, 네. 오늘 후보 등록 마감했는데 네. 제가 확인까지는 안 해봤습니다만 10명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름하고 전직책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것도 순서도 중요합니다. 일단 가나다로 해봤어요. 예,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 또 김선동 전 의원,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 나경원 전 원내대표,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신환 전 국회의원, 이종구 전 국회의원, 조대원 전 당협위원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렇게 10명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예비 경선을 해서 4명으로 압축을 하고요. 그 4명이 이제 본 경선을 치르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얘기한 두 사람, 오세훈, 나경원 두 분이 이제 앞서 있는 건 사실인데요. 나머지 8명 정도 어떤 사람들인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총 네. 10분이요. 그렇습니다. 네. 본선에 진출할 4명을 뽑는 예비 경선에서 이해훈 전 의원도 거론이 됐었는데요. 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첫 이탈자가 됐는데 출마 포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불출마 이유를 굉장히 길게 써서 이제 보냈어요. 글로 써서 기자들한테도 보내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근데 간단히 압축하면 초반에 워낙 흥행이 안 돼서 본인이 좀 앞장서서 이제 선언을 했는데 지금 꼭 그럴 필요는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른바 그 양강구도에 끼지 못하고 뭐 이런 거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서 불출마를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해훈 사실은 의원, 네. 이해훈 전 의원은 굉장히 정책 공약 같은 것도 SNS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세훈 전 시장하고 나경원 전 의원이 뛰어드니까 이 구도가 갑작스럽게 양강 구도로 바뀌었어요. 이강 구도로 바뀌고 이제 다른 뭐 8명, 9명 정도가 이제 뭐 그냥 어떤 중위권 이렇게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중하위권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해훈 전 의원으로서는 아마 약간 실망스럽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을 그래서 이강 구도를 깨기가 어렵다면 다음 기회를 노리자. 아마 이런 판단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 민주당은 이제 박영선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면서 서울시장 경선이 박영선, 우상호 2파전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 모습인데요. 당 공천관리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그 메시 대 호날두의 대결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이제 어제 하셨습니다. 그 여론에서는 박영선 전 장관 그리고 당원 지지는 우상호 의원이 이제 좀 우세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좀 여러 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차피 본선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좀 불리하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당내 경선을 할 때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권리당원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지지하기보다는 본선에 나가서 누가 이길까 이걸 기준으로 선택을 할 것 같다. 그래서 대중적인 어떤 인지도가 앞서 있는 박영선 전 장관이 이 당원들 투표에서도 유리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우상호 의원도 대중적인 인지도는 박영선 의원보다 좀 떨어지지만 이분은 이제 역시 그 조직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 당내 기반이 좀 튼튼합니다. 특히 2016년 12월이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우상호 의원이 원내대표였어요. 우상호 의원의 어떤 정치 기획력이 아니었으면 탄핵 소추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민주당 의원들한테 일깨워주고 당원들한테 지금 알려나가고 네.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도 야당만큼 흥행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좀 흥행을 시키기 위해서 좀 굉장히 좀 노력을 하는 이런 국면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일단 뭐 숫자에서 야당에 비해서 워낙 적고요. 그다음에 야당은 더군다나 저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까지 아니 국민의당이죠. 안철수 대표까지 지금 뛰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야권이 훨씬 국민들의 주목도가 높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여당은 뭐 메시 대 호날두로 비교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목도가 야권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상호 의원으로서는 조금 아쉽지만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전 장관을 누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박영선 전 장관 쪽이 보다 유리해진다. 그런데 여권은 흥행에 비상이 걸렸다. 일단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은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가 질문 하나 이제 드리면 오늘 그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제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서울시장 또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일단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이제 내일 또 다른 기관 여론조사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어느 한 조사기관만 가지고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네. 추정컨대 새 기자회견 에 나와서 좀 진솔하게 답변을 잘 한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 어쨌든 서울하고 부산 양쪽 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그런 거죠.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생긴 건 아니냐. 네. 특히 이제 부산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왜 지금 당 지도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막 이렇게 좀 경고를 네. 날리고 있습니다. 네, 네.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저는 국민의힘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간의 여러 가지 서울시장 그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는 양상, 네. 그다음에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 있잖아요. 근데 그 서울 시민이나 국민들 머릿속에는요. 이게 다 같은 야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정당 간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갈등이 아니고 그냥 다 같은 야권 내에서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이 눈길을 못 주게 돼요. 그리고 그 갈등이 별로 좋지 않게 보인다고요. 예. 저는 이런 것들이 상당한 정도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제 이것이 4월 7일까지면 아직 꽤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도 뭐 여론이야 뭐 들쭉날쭉 할 겁니다. 아마 4월 7일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짧게 제가 덧붙이면은요 이런 겁니다. 이게 전당대회 효과라고 해서 영어로 이제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데요. 당장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나경원, 오세훈 두 분이 굉장히 좀 대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지지 기반도 다르고요. 네. 나경원 전 의원은 그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뭐 보수의 뭐 여전사, 뭐 나다르크 이렇게 굉장히 좀 강렬한 이미지를 남겼고요. 좀 많이 보수인 쪽 분들한테 이제 지지를 받는 사람이고요. 또 오세훈 전 시장은 아무래도 좀 중도 쪽에 확장력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또 네. 서울시장을 두 번 했었기 때문에 급으로 따지면 사실은 대선 주자급이에요. 대선 주자급인데 지금 서울시장으로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지를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경쟁을 해 나가면서
좀 상당히 좀 지지도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은 높지만 이 어떤 그 국민의힘 안에서 그 전당대회 효과를 보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상당히 좀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이제 보선 레이스가 8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뭐 국민의힘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대권 얘기로 넘어가서 민주당의 그 이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에 최근에 뭐 재난지원금 문제나 이렇게 해서 좀 그 갈등으로 보이는 양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 문제를 좀 얘기해보자. 이렇게 발제를 했습니다. 네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이슈와 정책에 대해서 이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신경전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네. 대권 잠룡의 힘 겨루기가 시작된 걸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선 올해 1월 1일에 사면 문제를 이낙연 대표가 꺼냈어요. 그 사면 문제 꺼내자마자 이재명 지사는 나는 사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이것도 굉장한 견제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제 원래 기본소득이 소신이잖아요. 이 기본소득을 가지고 재난지원금 문제를 꺼내들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또 일침을 가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벌써 두 사람 간에 그리고 다른 후보감은 지금 민주당에서 별로 보이지 않아요. 현재까지는. 그럼 이 두 사람 간의 그 신경전이 지금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네네. 성 의원님.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낙연 대표가 지금 몸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 정청 회의를 하면은 뭐 여당 대표가 이제 먼저 발언을 하고 사실상 그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전체의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몸이 가벼워요. 이 복싱으로 치면 이 푸드웍이 아주 빠른 거죠. 아웃복싱을 하고 네. 뭐 툭 치고 빠지고 이게 가능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할 말이 더 많은데 지금 말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제하는 분위기. 그렇습니다. 3월 초에 어차피 이제 집권 여당 대표라는 무거운 외투를 벗어놓고 이재명 지사하고 이제 볼만한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지금 너무 섣부르게 뭐 이제 여긴 판 끝났다. 뭐 이재명이 다 이겼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의 좀 요새 그 신경전을 보면 뭐 그 김종인 위원장과 또 안철수 대표가 그런 신경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지난주와 이제 오늘 발표된 대선 주자 지지율이 눈에 띕니다. 이재명 지사가 27%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13% 거의 뭐 2배 격차가 이렇게 나는데요. 오늘 이런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 27%가 그렇게 사실은 높은 게 아니에요. 한 30% 정도 돼야 이제 저쪽으로 대세론이 가나보다 이렇게 대세론 형성이 가능한데 이재명 지사가 거기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계 같은 게 약간 엿보이고요. 네. 민주당 의원들 얘기로는 이낙연 대표가 약간 좀 호남하고 민주당 전통 지지층에서 약간 좀 흔들리고 있었는데 1월 1일 날 사면 얘기 꺼내는 바람에 지금 왕창 빠지고 있다. 이제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고 있는데 민주당 경선이 9월 초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 멀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좀 몇 번이고 이제 서울시장 선거 결과라든가 뭐 이런 거 정치적인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좀 엎치락뒤치락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8개월 남았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 아까 성 기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권당 대표를 맡고 있잖아요. 이낙연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청와대와 이런 쪽에서 그 뭔가 좀 다른 의견을 내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당정청에서 자,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문제는 성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무슨 소리야 경기도는 10만 원씩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설령 이낙연 대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집권당 대표라는 그 족쇄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가 시원시원하게 뭔가 좀 치고 나가는 듯한 느낌이 있는 반면에 이낙연 대표는 좀 답답한 느낌을 받게 된다고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3월 초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집권당 대표라는 그 모자를 벗는 순간 아마 상당한 정도로 좀 조정을 거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네. 그때부터는 이낙연 대표도 이제 비교적 자유롭게 물론 자유롭다고 해도 아마 이재명 지사만큼 되지는 못할 거예요. 뭐 그거는 원래 정치하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네. 그러나 비교적 자유롭게 집권당 대표라는 책무를 좀 벗어 던지면 이제 본격적인 그 링의 무대에서의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좀 그 불리한 가운데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당 대표직을 벗어야 이제 본격적인 그래야 경쟁이 본격적으로 된다. 이낙연 민주당 네. 대표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또 민주당 내 이 지사를 지지하는 의원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 내에서 이 지사 입지에는 기류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아직 구체적으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몇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하니까 아직은 약간의 의원들의 개인적인 친소 관계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 쪽으로 네. 그 몇 분이 그 이제 건너간 쪽이 있다고 하고요. 그게 아니고 어떤 본격적인 세력이 그쪽으로 모이는 듯한 이런 움직임은 없다고 하는데 이재명 지사는 잘 아시다시피 친문 핵심들과의 갈등 문제가 아직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소되기 전에는 아마 그 집단적인 움직임 이런 거는 두드러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지사의 약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국회의원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보면 하다못해 경조사를 같이 챙겨요. 여야를 떠나서 300명이 일종의 직장 동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직장 동료였던 사람, 현재 직장 동료인 사람 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글쎄 뭐 대중적으로 인기는 높고 뭐 굉장히 개혁적인 사람이긴 한데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의원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게 이제 숙제로 남아 있다고 봐야 되고요.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이 아마 앞으로 치열할 겁니다. 두 분이 굉장히 사실 또 대조적이에요. 아까 오세훈, 나경원 얘기했지만 그보다 훨씬 강합니다. 영남, 호남. 또 한 사람은 뭐 제가 특정 학교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엘리트 출신이고요. 한 사람은 소년 공장 노동을 했던 검정고시를 해서 어떤 바닥부터 치고 올라왔던 그런 네. 뭐 또 노선도 보면 이낙연 대표는 좀 중도 정도, 중도 개혁 뭐 이 정도인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개혁 노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떤 그 단순한 대선 후보로서의 권력 투쟁이 아니고 어떤 여권 내부에서의 어떤 노선 투쟁, 뭐 노선 경쟁 이런 걸로 앞으로 굉장히 좋은 그 레이스를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7년에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좀 굉장히 대조적이었거든요. 이명박은 중도 실용, 네. 박근혜는 정통 보수. 그거 비슷한 모습이 이번에 여당 안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두 그 대권 후보 그 경쟁에 또 한 분이 거론이 되고 있죠. 그 정세균 총리인데요. 두 분의 각각 또 견제구를 최근에 이제 날리셨습니다.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그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또 이 지사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제 뭐 돌직구를 날리셨는데 정세균 총리의 영향력과 잠재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시간 관계상 한 1분씩만 부탁드릴까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 어떤 주변 참모들한테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대선 출마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해서 기회가 오면 물 들어오면 노젓는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네. 기회를 봐서 아무튼 총리를 적절한 시기에 코로나 위기를 일단 급한 걸 넘기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반드시 뛰어들긴 할 것이다. 그렇지만 뭐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억지를 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정세균 총리가 여러 차례 대권 도지를 의지를 밝힌 적도 있고 레이스에 뛰어든 적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세균 총리의 경우에는 우선 총리라는 그러니까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대표를 벗어나야 하듯이 총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그리고 이낙연 대표와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점이 단점으로 오히려 작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 의원님부터 할까요? 네. 지금 저희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여당 내에서 저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의 갈등이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갈등에서 누가 승리를 할 것인가 대단히 주목된다고 봐서 네. 여당 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갈등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했습니다. 네. 네. 예, 최근에 개각을 하면서 강경화, 박영선 두 분이 물러나면서 문재인 대통령 중요한 공약이죠. 여성 장관 30% 이게 무너졌어요. 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앞으로 개각을 하게 되면 좀 여성들을 장관에 많이 임명을 해서 딴 건 몰라도 이 30% 여성 장관 공약 이건 좀 다시 회복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논평 여성 장관 30% 공약 지켜달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공약 어떻게 평가하세요? 강아랑 앵커는. 아, 네, 뭐 저 훌륭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목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